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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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녹화할 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네. 벌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그래요? 많습니다. 이미 저기 한 3시간 지났는데 네.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예. 제가 지금 아까 시작할 때 봤고 네. 여기 이제 대마시아 도착해서 계속 봤거든요. 네. 재방송을 보는 듯한 아니 했던 질문 또 하고 또 했던 질문 또 하고. 계속 재방송. 앞에서 누가 질문을 하면 좀 받아 적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조 후보자가 네. 이걸 자기 걸 녹화를 해가지고 네. 똑같은 질문 나오면은 녹음기를 딱 틀어가지고 예. 버튼 몇 개 딱 놓고 이제 예. 사모펀드 날 장학 가짜뉴스 대책 뭐 이런 거. 압수수색 카테고리별로 분류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기자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예요. 자기 질문만 막 열심히 지금 작성을 합니다. 남이 뭔 질문을 했는지 몰라. 그리고 이미 나왔던 질문 또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별별 언론들이 다 질문하더만요. 뭐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누구에게나 기회를 다 주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게 하는 것도 좋은데 독자를 대표해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예. 대체 어떤 독자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편집국에 있는 독자들을 대상. 편집국에 있는 독자들, 예. 사장님이야, 네, 뭐 편집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냥 저희 추정이긴 한데요. 이게 생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예. 화면에 안 잡히는 그런 매체와 기자가 있다. 그러면 아마 해당 매체 소속 간부들이 전화를 걸어서 이야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말이죠. TV조선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사람이 다 달라 또. 사람이 다 달라. 아니 1사 1인 이렇게 나오게 돼 있었는데 네. 뭐 계속 멤버 체인지를 하나? 뭐 레슬링의 뭐 태그 매치 같은 건가요? 그렇지. 탁 치고 나가가지고. 네, 파커드로우 선수. 알겠습니다. 이건 뭐 이 질문도 그렇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질문했다면은 정말 밥통 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밥통 같은 질문. 네. 이런 게장 같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로얄 젤리가 튀기는 그런 비난을 받을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이제 뻔했습니다. 밥통부터 광고하겠습니다. 아하. 밥통. 밥통도 광고입니까? 네, 쿠첸 6인용 엣지 블랙 전기 압력밥솥. 그렇군요. 네, 쿠첸 6인용 엣지 블랙 전기 압력밥솥. 예, 그 밥솥이 저기 자취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전기 압력밥솥. 이게 밥솥의 왕입니다. 네. 그냥 밥솥이 있는데 전기 압력밥솥. 전기 압력밥솥. 네, 이거 17만 8,900원. 이 정도 가격에 전기 압력밥솥을 산다? 이거는 뭐 거저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래 한 20만 원 넘는 제품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터넷 최저가가 현재 19만 1,040원인데 김용민닷컴 판매가는 네. 17만 8,900원. 아유, 압도적입니다. 네. 네. 또 전기 압력밥솥의 명가면 바로 쿠첸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쿠첸 6인용 엣지 블랙 전기 압력밥솥에 이렇게 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와, 이거 진짜 답이 그냥 있네요. 정말 잘 광채가 됐어요. 나옵니다. 밥. 오. 예. 밥 때깔 좀 보십시오. 네. 대단합니다. 저 연기 좀 봐. 자, 그런데 이게 아무 쌀이나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윤기가 나지 않습니다. 쌀 광고인가요 이제? 서산 뜸부기 쌀. 뜸북 네. 뜸부기 쌀. 예. 서산 뜸부기 쌀. 김용민닷컴이 강력 추천하는 가성비 최고의 쌀입니다. 맛있고 깨끗하고 저렴합니다. 네. 네. 이 뜸부기 쌀은요, 천연기념물.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입니다. 이 뜸부기가 말이죠, 굉장히 까칠한 뜸부기입니다. 네. 아무 데서나 그 논에 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염된 논에선 살지 않습니다. 깨끗한 곳에서만 삽니다. 이 뜸부기가 사는 논이라고 하면은 깨끗한 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사능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 친환경 농산물 대상수상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 전국 쌀 대축제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정말 수상 경력이 화려합니다. 최근 본죽으로 알려진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이렇게 납품 계약을 했어요. 여기 죽이 맛있죠. 본죽에서 쌀의 퀄리티는 그 그쵸. 죽의 모든 거예요. 본죽이 사실 좀 비싸잖아요. 비싸요. 그만큼 또 퀄리티가 있으니까. 뜸부기 네. 쌀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의 품질이 매출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주업체가 뜸부기쌀, 서산 뜸부기쌀을 뜸부기쌀 선택했다. 이거는 네. 대단한 의미입니다. 우수한 맛을 직감할 수 있는 보장입니다. 네, 자 그래요. 근데 밥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네. 밥만 먹고 삽니까? 예. 자 오늘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얌 테이블. 반찬도 광고입니까? 그렇습니다. 얌 테이블. 국내산 양념 황게장, 간장 황게장. 오, 아이고. 황게. 네. 아니, 게장 좋아하세요? 아, 게장 없어 못 먹죠. 솔직히 저는 게장을 잘 못 먹습니다. 음. 한번 예전에 정말 쓰레기 게장을 한번 먹었다가 쓰레기 게장. 그 간장 게장 먹었는데 비려가지고 네. 정말 그냥 삼켰는데 튀어나올 뻔했어요. 아, 들어갔던 게요. 네. 자 오늘 그 얌 테이블 국내산 양념 황게장, 간장 황게장도 그러한지 제가 오늘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저희 아까 시작하기 전에 게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안 좋아요. 네. 그때 너무 슬픈 추억,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게장을 어떻게 먹는 거냐는 질문을. 네. 밖에서 지금 관계자들이 굉장히 그 긴장된 눈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거짓말 안 합니다. 네. 정말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게장은 서해의 꽃게장 최고죠. 그게. 네. 요즘 꽃게 값이 근데 비쌉니다. 꽃게장은 1kg에 3만 원을 훌쩍 넘길 정도로 맞아요. 비싸요. 네. 그렇죠. 고민 끝에 얌 테이블의 국내산 황게장을 추천합니다. 남해 바다에서 잡아올린 자연산 황게. 황게. 예, 남해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해도 네. 좋은 곳은 좋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남해산 황게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꽃게장 대비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서해는 꽃게장 그리고 남해는 황게장. 예, 그래요. 양념 황게장 한 통에 9,900원. 이게 600g인데 간장 황게장은 한 통 1.5kg. 그 간장이랑 액체가 네. 들어가니까 좀 그 다른 무게가 것도 있어 들어가겠죠? 보입니다만은 한 통 1.5kg 12,900원입니다. 자, 간장 황게장 대용량 한 통 2.5kg은 18,900원. 네. 네. 얌테이블의 황게장은 주문 당일 제조한 신선한 게장만을 내드립니다. 아마 제가 그 주문 했던 당일에는 한 4, 5일 지난 게를 먹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전에 드셨던 그 게장이요? 네. 네. 아니 내가 보니까 그거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한 걸 먹은 것 같네. 예, 그렇습니다. 음. 예.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게장. 망해라 이 씨발. 네.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또 맛있는 게장에 대해서 네. 정말 트라우마를 양념 간장게장은 둘 다 음. 밥도둑입니다. 밥도둑이 네. 아, 근데 이 맛있는 거를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못 먹고 못 계시던 먹었어요.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그 식사량의 3배를 먹게 만드는 킬러죠 이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드셔보세요. 나 뭐 어떻게 먹는지 몰라. 살 응. 이렇게 잡고 쭉 뽑아 드시면 됩니다. 안에 큰 놈이네. 안에 그 큰 놈이야. 예. 딱 요거 살을 이렇게 쭉 짜서 살을 네. 쭉 짜서. 쭉 짜서 우와 짰는데 이 살이 이렇게 이 살이 보이시나?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손밖에 안 보여. 살. 오. 대단합니다. 예. 자, 뜸부기살에 올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죽이지. 죽여. 황게장은 잘 안 먹어봤는데 꽃게장만 많이 먹어봐가지고. 자, 꽃게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밥을 올려놨어요. 어우. 아이고. 죽여. 아니 이게 맛있었던 거예요, 소리에? 아, 게장 원래 맛있죠.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그럼 그동안 못 드셨던 그 거예요. 한 번에 슬픈 추억 때문에 얌테이블이라고 했죠. 얌테이블은 하여간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가 않았습니다. 네. 아이고 세상에 아주 그냥 짰더니 쫙 나왔습니다. 안에 살이 많아요. 쭉쭉 나왔습니다. 양념이 되게 잘 됐네요. 남해에서도 이게 꽃게가 나온 줄 몰랐는데 우와! 황게. 봐봐. 이야 오. 이 엄청난 살이. 오, 살이 많네요.
와 이거 전혀 안 비리네. 이거 어떻게 전혀 안 비릴 수가 있지? 양념이 잘 됐어 그래.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양념이 이게 막 맵지도 않고. 그렇지. 예. 밥이랑 먹기 딱 좋은 양념입니다 지금. 야 이거 대박이다. 아 이거는 체포해야 됩니다. 응? 아 진짜 밥도둑이에요 아, 이거. 진짜 갑자기 이거. 이거 엄청난. 아유 이거 봐 이게 뚝 했더니 바로 이렇게 살이 삐져나왔어. 와 이거. 아 뜸부기살 또 아, 드시게. 바뀔까요? 서산 뜸부기살. 추천으로 지은 서산 뜸보기살이라고 해주십시오. 오, 야 이거 맛있다. 황제가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오우 세상에 이렇게 나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살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렇지. 이거 보십시오. 아 등껍질. 등껍질. 아 지금 네. 간장. 간장 뜯었습니다 저는. 아이고 세상에. 와 이게 살이 예, 엄청나게 많아요. 아 맛있다 게장. 아 피를 토하면서 드시는 줄 알았어요. 저기 왜? 김장인 줄 게장 못 먹는다면서요? 김장하는 줄 알았어 지금. 아 진짜 진정한 그 밥도둑은 간장게장입니다 진짜. 그래? 예. 이거는 그냥 무한대로 먹어 진짜. 와 대단하다 살이. 이거 뭐 그냥 짜는 족족 그냥 아주 흰 살이 그냥 쏟아지네 쏟아져. 계산은 역시 게딱지에 비벼 먹어야 맛있어요. 게딱지. 그거 나 한번 비벼 먹어봅시다. 비벼서 드릴게요. 예, 예. 예. 수저로 빡빡 긁어서 드시면 진짜? 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우리 정동지가 네. 형 오래 가요. 오래 합시다. 자 여러분 간장 이제 저 밥도둑. 네. 우와. 맛있지 않나요? 역시 그 게장 게딱지입니다. 야 역시 게딱지야. 크네요. 그거 뜸부기살 다 먹었어. 아유 세상에. 이게 생각보다 안에 살이 많고 그 그래가지고 이 게 한 마리면은 밥 한 공기가 충분해요. 예. 진짜. 아, 그 뜸부기살은 진짜 이 맛을 이거 멈추지 못하게 만드네. 이거 예술입니다. 짱돌팔매님이 음. 간장게장 앞에 조국은 없다. 조국이고 나발이고. 저희가 간장게장하고 양념게장 앞에 그 조국 후보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혼자서도 충분히 커버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껏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 내 장담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내일 저 청문회 하자고 할 거예요. 벌써 요구했어요. 요구했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기들끼리만 청문하겠다고 반론 그거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청문회를 해야지 왜 안 해? 아니 조국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만 한다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많이 보고 계신데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만 수십만 건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70만 건. 토탈 수십만 건이 쏟아졌는데 네. 그 정도 엄청난 게 쏟아진 기사량에 비해서 오늘 뭐 기자들의 질문이라든가 이런 게 후보자, 흔히 말하는 조국 후보자에게 뭔가 허를 찌르는 이런 질문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해명됐어. 그리고 저는 상당 부분 오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좀 일방적으로 제기돼 왔던 이런 의혹들 아마 보시는 분들이 뭐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자들 오늘 사실 시작하기 전에 조국 후보자한테 사과를 했어야 했습니다. 무슨 놈의 기자들이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자가 말이죠. 뭐 일일이 다 응대는 못하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그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발표한 내용 그거는 좀 보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후라도. 그렇죠. 근데 막 의혹 제기만 합니다. 그 반론을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아요. 그래 놓고는 조국 후보자의 딸,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딸의 집에 밤 10시에 남자 둘이 가서 나와보라고. 이 새끼들, 진짜 웃긴 누구래요, 새끼들 거기? 아니야. 진짜. 어디래요, 그 거기? 매체를 공개를 안 했죠. 네.
아니 뭐 모를 리는 없을 거 아니야. 뭐 나 그냥 기자인데 뭐 어느 그러긴, 언론사인지 아. 알 거 없이 문 열어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그렇죠. 어딘지 밝혔으니까. 네. 근데 그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과해야 됩니다. 내일 지면으로 사고로도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밤 10시에 찾아갈 정도라면 어떤 경과일까요? 데스크가 어떻게 지시를 했길래 뻗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때 조국 딸 들어왔을 때 만나라 뭐 그랬다는 것일까요? 그렇죠. 뭐 그냥 이제 내려가서 뭐 그 뭐라도 하나 건져와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 지금 딴 데 가 살아요? 서울 아닌? 부산에 있지 않나요? 아니면 딴 데 있나? 정확하게 어디서 있는지는 어쨌든 조국 모르겠습니다만 후보자와는 별도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주지 지하 주차장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포르쉐가 2대 있더라. 라는 기사를 썼다가 삭제까지 한 언론인데 뭐 예? 매일경제였죠. 예, 무슨 짓이든 못 하겠습니까? 많은 네. 조국 후보자 딸 것도 아니야. 딸 것도 아닌데 그냥 포르쉐가 주차돼 오피스텔에 있다. 포르쉐가 있다. 그게 기사냐? 우리 집에 보니까 저기 벤츠도 한 몇 대 있더만 보니까. 오. 그러면 내 차가 벤츠가 되는 건가? 그럼? 김용민 거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벤츠 주차돼 있어. 이게 기사입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 진짜 이 대한민국 언론들의 민낯이 다 드러난 것 같아요. 나는 궁금한 게 두 분이 또 이제 언론 현장에 계셨으니까. 네. 아니 통상 아무리 그 언론들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좀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진보 보수로 나뉘잖아요. 그렇게 나뉘는 신문들인데 어떻게 한 목소리로 조국을 씹어내냐 이거지. 그거는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진보적 인사가 됐든 개혁적인 인사가 됐든 정권을 잡아서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수 진보적 성향에 상관없이 무조건 견제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흔히 말하는 까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특히 그게 심해요. 아니 근데 씨발 박근혜 때도 그랬냐 이거야. 안 했죠. 이명박 때도 그랬어? 예.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에서 만만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밟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래서 비판과 검증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70만 건의 기사가 쏟아지는 이 와중에 단독이나 특종에 매몰된 나머지 언론들이 내 동료들과 다른 매체 기자들이 쏟아내고 있는 이 기사가 제대로 팩트 체크가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교차 검증. 교차 검증을 진보 언론마저도 제가 볼 때 거의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완전 쏠림 현상으로 갔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무차별적인 기사가 양산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몇 개 언론 정도라면 단독이나 특종이나 속도전보다는 뭔가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되고 있는가, 이게 이 중구난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혹 제기가 그런 부분에 대한 스탠스를 잡으려고 한 언론이 별로 없었다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 저기 지난 토요일자 중앙일보 중앙 썬데이. 썬데이로 나오는 건데 그 조국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에서 한영외고에서 고려대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났어요.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들어갔다면서요? 문제 될 게 없어. 무슨 논문을 갖고 뭐 특혜를 입어서 혹은 뭐 거기에 또 그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들어간 게 전혀 아니니까. 어학특기자 전형이 뭐 어학을 최우선으로 보지 뭘 그 한영외고에서도 공부 잘했대요. 영어를 그렇게 잘했답니다. 특기자 맞네. 네. 뭐가 10이야. 결국 남는 건 이거야. 귀족 이미지. 귀족 이미지. 아니 당신 그 조국 평소에 그렇게 입시제도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그 특혜 구조, 특권 구조 이거를 비판하던 사람이 자기 딸은 저렇게 특목고 보내가지고 명문대 보내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려고 이렇게 저기 사람을 잡았습니까? 온 일가족을 그야말로 지옥만도 못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철저하게 아주 탈곡기에 넣어가지고 탈탈 탑니까? 그게 이럴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앙선대위에 실린 그 고려대 전 입학처장 인터뷰는 지금까지 다른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지만 조국 후보자 딸이 시험을 안 보고 그 논문을 가지고 특혜를 입어서
마치 자격이 안 되고 성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고려대에 특혜 입학한 것처럼 분위기를 엄청 띄우는 거의 그쪽으로 쏠려가는 보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려대 입학처장 얘기는 그 많은 언론 보도를 완전히 그냥 한 방에 그냥 원위치시키는 보도였거든요. 그러면 고려대 전 입학처장이 그런 인터뷰를 해서 중앙선대위 기자랑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했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보도를 쏟아냈던 언론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네. 그 전 입학처장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는 후속 보도를 내놓든가 아니면 사과를 하든가. 자기들 보도 틀렸다는 거거든요. 네. 왜 처음부터 그 전 입학처장 인터뷰를 안 했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계속 새로운 또 의혹. 내가 볼 때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의혹들을 또 끄집어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저 새끼 나쁜 새끼니까 죽여야 된다. 이거 온 언론이 뜻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언론들이 다 기레기 소리 들어가면서 코너에 몰리고 그 신문 부수는 급감하고, 지상파 시청률 수익 확 줄고 이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존재의 그런 의미를 상실해가는 마당에서 이 사람들이 살 길은 뭐냐? 자존심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밟아가지고, 물론 아무나 밟진 않죠. 밟았을 때 쉽게 항복할 만한 그런 대상, 대표적으로 뭐 민주당 쪽이나 문재인 정부 쪽의 인사들 막 밟아가지고 이 사람들 백기 들게 만들어서 그래, 우리가 언론의 역할을 잘 수행했지? 존재의 의미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좀 제 나름대로 좀 이 건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는 그 뭐랄까 이게 보수 언론이고 진보 언론이고 막론하고 이 결국 얻는 소스가 비슷하면은 분위기도 비슷하게 갈 수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어떤 의혹이 딱 제기되고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가 많고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자료겠죠 아마 뭐 바른미래당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나오는 소스를 찾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또 있는 것 같고 이 두 번째는 이 기자 사회에 있는 그 뭔가 좀 묘한 좀 개똥 자존심이랄까요? 그 개똥 자존심. 한 번 밟았으면 죽여야 돼 이 그렇지. 생각. 예.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앞서서 주도해 나가야 돼라는 이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짜 제가 이번 사태를 들으면서 가장 깊이 고민했던 부분은 이 포털이 뉴스를 그 공급을 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어요. 편집권을 행사하고. 네, 결국 이제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 이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가 이제 계속 쏟아지고 뒷뉴스가 앞뉴스를 덮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먼저 하다 보면은 이게 검증은 소홀해지고 먼저 내고 빨리 내고 또 더 독한 제목을 달고 이래야만 기사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네. 과연 이렇게 막 조국 관련돼서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하여튼 언제 검색해보니까 30만 건 가까이나 쭉 나오는데 물론 그 중에는 뭐 옛날 기사도 있겠고 하지만 이 최근에 나온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는 와중에 포털에는 뉴스가 걸리는데 그 와중에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포털한테 있는가? 그렇지.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조국 후보자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이렇게 이틀 동안 흔히 말하는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몇몇 분들을 만났거든요. 그 정도 연배가 되면은 조국 후보자 보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팔로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급에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팔로잉이 안 돼 있어요. 팔로잉이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제기된 의혹들이 쟁점이 뭐고 어떤 부분이 있고 이게 좀 뭐 언론들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요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 정도는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급에 계신 분들인데 피상적으로 야 이거 조국 뭐 딸 저것도 비리고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맹점이 거기 있다. 언론계 종사자들이나 기자들도 자기네들이 제기한 의혹을 과연 다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근본적인 불신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저는 다른 뭐 장학금이라든가 무슨 뭐 입학 뭐 의혹 이런 거는 이제 다 소명이 됐다고 보고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는 핵심이 그럼 조국 후보자가 그 사모펀드를 편법 증여 수단으로 삼았느냐.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관극검사 수주 뭐 이런 걸 많이 했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조국 후보자가 개입돼 있는가? 개입을 했느냐 부당하게 저는 그 두 개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모펀드 재산 상속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사모펀드의 약정이 이게 한마디로 사모펀드가 딱 들어와서 조국 후보자랑 가족이 딱 들어가면 조국 후보자가 거기서 이제 쑥 빠지면은 그게 이제 사모펀드의 돈이 그대로 남아서 네. 이제 자녀들한테 간다. 네. 그러니까 이 구조인데 네. 그 사모펀드의 약정에 이게 빠질 수가 없게 돼 있대요. 있어서 그래서. 예. 그 가능성도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몰라.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아까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근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가능성이 전문가들 몇 명 얘기만 들어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낮대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남잖아요. 부당하게 개입을 했는가? 그건 몰라요. 근데 당사자가 워낙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근거를 못 내놓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나중에 청문회를 통해서 뭐 밝히면 되는데 지금 청문회 무산됐고 뭐 결국 검찰 수사로 가게 되는 그렇게 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확실한 거는 조국 후보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가족이 생각하거든요. 상관이 있을지는 몰라도 조국 후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아내가 알아서 한 일이다. 그럼 언론이 어떻게 했느냐? 넘어가. 아이고 당사자가 아닌데 왜 신경 쓰지? 근데 이건 완전히 조국의 경우는 이 온 가족이 그야말로 작당해서 사기친 걸로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언론한테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조국 후보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최경영 그 기자가 방금 올린 페이스북 글이 있는데 지금 기자회견장에 나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기자들이 후배 어린 기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각 언론사에 또 이른바 이름 있는 언론사에서 마이크 잡고 질문하는 기자들 보면 다 주니어급들이야. 이게 비겁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영감이고 후배들은 몸빵 비서들이란 말인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가장 무책임한 기사를 대량 양산한 구기득권 신문사 기자들이 담합하듯 질문에 잘 참여하지 않는 행태. 이 역시 비겁하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 청문회를 안 하는 이유도 이것과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해서 질문하면 답이 나올 것이 뻔하거든. 조국 후보자를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코너로 몰 수 있는 그런 팩트를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청문회라는 것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간부들이 나서지 않았고 주니어들이 나가서 별 의미도 없는 그리고 실효성도 없을 그런 기자간담회가 되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사청문회가 계기가 돼서 조국 후보자 그동안 너무 억측 오해를 많이 우리가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끔 그 결론이 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막 조국 후보자를 몰아세워가지고 조국 후보자로 하여금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할 자신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파토를 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렇고 또 이 언론사 기자들도 주니어급들이 질문함으로써 간부급들은 빠져 있는 거죠. 간부들이 가서 물어보면은 더 여기서 조국을 씹을 그런 어떤 논리적 근거 또 동력이 없어지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부책임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순실히 공천받은 저당이 조국 후보자 저 말 잘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앞뒤 착착 맞게 설명이 다 되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자기들은 이 국면에서 인사청문회를 해봐야 손해만 본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뭐 재산 관련이라든가 사모펀드 이런 거는 와이프가 이렇게 해서 자기는 잘 모른다. 이번 의혹이 언론들이 하도 보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알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모를 수 있어요. 비교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국 후보자와 같은 재산이 없습니다. 사퇴하세요. 재산이 없는데 저 와이프한테 용돈 받아 쓰거든요.
그 나머지 그 수입의 전반적인 뭐 적금 뭐 이런 예금 관리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다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권을 틀어진 남성이 경제권을 틀어진 곳에서는 잘 알 수 있겠지. 아내 명의를 빌려가지고 지멋대로 그렇게 재산을 분리한다든지 불법을 쓴다든지 그런 비슷하지 사람도 않습니까? 있겠지만은 남도 그럴 것이다라고 일반화합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뭐 하여간 뭔지 알 것 같고요. 근데 한겨레 내부에서 왜 조국을 제대로 패지 못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할까 하는데요. 그 한겨레 노부 정확하게 얘기해서 전국 언론노조 한겨레 지부가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네. 디지털 진보 언론이라고. 여기서 이제 그 최근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이런 보도 한겨레 보도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의 기고를 실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나갔다. 한겨레가 검증 보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조국을 물어뜯어야 되는데 넌 왜 여기서 주저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새로운 사실을 확인 발굴하고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정규찬 한예종 교수 양반은 진짜. 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부분은 저는 진짜 동의를 고개가 갸우뚱해졌거든요. 정 교수 얘기는 그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논란처럼 청년을 중심으로 대중들이 크게 공분하고 있는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최근까지 제대로 된 후속 뉴스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단독 기사가 아니라도 관련 내용에 대한 심층 취재조차 없다. 많은 이들을 허탈과 절망에 빠뜨린 조 후보자 사모펀드 의혹도 마찬가지다. 아니 그러니까 뭘 절망과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빠뜨렸다는 저는 거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미리 예측을 해? 미리 예단을 해?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결론을 내리고 이건 명백하게 비리가 있다. 근데 왜 한겨레는 주저하냐 이런 취지거든요. 참. 이건 때리는 아니죠. 양반이야. 이건 아닌 거죠. 골 때리는 이거는 양반이야. 예. 좀 내가 봤을 때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특히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는데 그 왜 이러느냐? 정규찬 교수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원인은 눈치 보기, 자체 검열, 능력 결여, 무기력, 시스템 부족 때문일 수 있다. 근데 어떤 이유든 어떤 판단이든 언론이 정치 권력 검증 노력을 회피하는 것은 독자 사회뿐 아니라 그 언론사마저 위험에 빠뜨린다. 공직 후보자 비판 감시 검증이라는 저널리즘 윤리 원칙을 방기 위배하는 것은 신뢰의 미래를 갉아먹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바 독자들 눈치 봐가지고 언론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문바 같은 애들한테 휘둘리냐 한겨레가 그 얘기 아닙니까? 정규찬 교수 글도 실었고 또 김한규 변호사라는 글도 실었거든요. 이 김한규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겨레 주요 독자층이 진보 성향이고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많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한겨레가 막강한 정치 권력을 상대로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막강한 정치 권력이 문재인 정권이란 얘기입니까? 조국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한겨레가 어떤 권력을 상대하더라도 와치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정중히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생각이 다르고요. 오히려 제가 만약에 그 한겨레 이 소식지에 글을 만약에 실으라고 했다면 저보고 이 무수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이 조국 후보자 관련 언론 보도에서 한겨레는 속보나 단독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가급적이면 늦더라도 정확한 보도에 좀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기고를 했을 것 같아. 나는 이 두 분의 기고 내용에 전혀 동의를 못하겠더라고요. 두 사람의 기고에 대해서 한겨레 구성원들과 한겨레 편집국이 동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동의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이 한겨레 노조의 이 소식지에 실린 이 두 사람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지금 한겨레 보도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동의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너무짐 언론들이 속보네 무슨 단독이네 특종이네 이렇게 해가면서 부정확한 보도를 너무 많이 양산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겨레라면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정확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언론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겨레 쪽에 주문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또 동일한 내용의 글을 또 동일한 주장을 그렇게 나란히 실은 거는 이렇게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거기 내부에서도 좀 이런저런 얘기가 좀 많은 것 같고 네. 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한겨레도 막 이렇게 TF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한겨레가 TF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TF.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러는 분도 있고 뭐 다른 쪽에서는 뭐 지금 뭐 어떤 뭐 그런 의혹 같은 게 안 나왔는데 뭐 명백한 범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안 나왔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냐 뭐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청문회 제도 자체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 맥락에서 음. 언론들의 청문회 보도에 대한 어떤 개선책 이런 것도 전 정말 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정규창 교수처럼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무리한 보도들을 많이 양산을 해요. 그 언론들이. 지금 언론들이 한 채 70만 건 내놓은 이 보도가 옳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는 언론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전제로 깔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제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못 하는 그렇게 해서 데다가 조금 낙마해가지고 누가 좋아? 누구에게 좋은 거야? 그런 거 누구에게 이득이 되고 누구에게 뭐 손해가 되고 그런 거 따지지 말자 이런 얘기하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얘기도 그렇지만 청문회 보도가 됐든 고위공직자 검증 보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 속보 경쟁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단독 경쟁하지 말고 좀 정확한 보도를 하려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론학자나 전문가들 시민단체들도 속보 경쟁하지 말라고 정확한 보도 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겨레 노조 소식지에 실린 두 전문가의 얘기는 그런 궤와는 좀 완전히 양상을 달리하는 거여서 저는 대단히 좀 실망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조국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유학 기회를 못 얻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뭔가 뭐 농어촌 전형 뭐 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몇몇 전형들이 있는데 좀 그 교육 기회가 박탈당한 사람들을 위한 전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좀 뭐랄까 하여튼 유학을 갔던 영어를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 녹화하는 전형 그런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조국 후보자가 응시 자격이 되니까 이제 본인이 가서 시험을 봤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응시하기 좀 어려운 전형이 아닌가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조국 후보자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결국 이제 그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내가 된다. 그래서 그 전부터 또 페이스북에다가 또 쓴 글이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조국 후보가 계속 코너로 몰리고 있는 국면에서 민주당이 또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뭐냐면은 파격적인 그 서열화된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 특권 교육 이 자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입시제도안을 내놓는 것이다. 물론 입시제도가 뭐 바뀐다고 우리 사회의 뭐 전체적으로 다 교육 혁신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옛날에 그렇죠. 제도 개혁을 했겠지. 한계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국면에서 이거를 돌파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리어 더 잃어버린 신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데 끝내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가셨죠.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넘어서서 이제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맞아요. 이제 뭐 그게 고졸이든 아니면 뭐 대졸이든 정말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정말 땀을 흘리는 양만큼 좀 소득이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이제 뭐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좀 거세게 좀 그렇죠. 좀 이것도 묻는 대안일 사회?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검찰이 수사 들어가기 전에 조국을 포함한 특권 교육, 특혜 입학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겠다. 다 털겠다. 이래 봐봐. YS식이 바로 그런 식이거든요. 김영삼 식이 그거야. 아마 언론사 그러면 간부들도 씨발 여러 뭐 나올 야당이고 언론사고 그냥 차례 열중쇼 할 거예요. 솔직히 그 기자들 중에서도 뭐 애들 교육시키겠다고 목동, 뭐 아니, 강남 없겠어. 엄청 많아요. 그 언론사들이 다 저기 사교육으로 거기-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자 거기에는 진보와 보수적인 성향의 구분이 막론하지 않아요. 없습니다. 없어. 욕망은 제가 똑같아. 알기로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저 어떤 이 국면을 주도해 나가는 뭔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좀 아쉽네요 정말. 예.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고 가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요.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뭐 없애자, 뭐 정시를 확대하자. 학력고사로 돌아가자도 있더라. 근데 이거는 정말 대학 서열화를 없애지 않으면 맞아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네. 늘 얘기한 게 대한대학교로 통폐합을 하자. 대한대학교 로 통폐합을 해서 1, 2학년은 한 캠퍼스 안에서
그 시대의 19살, 20살을 한 캠퍼스에서 2년 동안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진짜 응? 김용민 선수는 획기적인 대안을 지금 지난 방송에서부터 잘 제시하고 있어. 네. 1914 제도 지난 방송에서 1911대 1국1대. 아니 이게 새만금 같은데 지금 뭐 딴 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지금 아주 고민이 많은 곳 아닙니까? 거기 아니 뭐 서산간척단이야. 그런데 이제 1, 2학년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네. 공동체 생활 시키는 거야. 거기서 노동교육도 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노동교육 강제 노역.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1, 2학년 우리 사회가 정말 문제가 뭡니까? 공동체 의식이 갈수록 결여돼 가고 있어요. 1, 2학년들한테 말하자면 큰 대학 캠퍼스 안에서 자치하게 한번 만들면 어떨까? 자치. 자취가 좋죠. 아니라 자치. 그래서 자치. 예. 그래서 총학생회장 거기다 선출해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뭐 정말 치안서부터 시작해서 보건, 교육 이 모든 것들을 다 자치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근데 내 이야기가 너무 터무니없습니까?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엉터리 같은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에 다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또 내 이야기가 재조명 받을 그날이 올 것입니다. 네. 1914 제도와 함께 1911대학을 강력히 주장한 네, 북한에서 아마 연락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민 TV